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개념 중에서 채널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패브릭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설명, 트랜잭션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아이덴티티, 지난주까지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제 사실 채널이야말로 이 패브릭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어떻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아닌가 싶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에 이더 비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개념들은 퍼블릭에도 있고 프라이빗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패브릭이 다른 점 중 하나는 이 채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노드들끼리 특정한 노드들끼리 프라이빗함을 유지해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때에는 채널에 관련된 얘기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에는 이 채널에 관한 어떤 설계,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피어들이, 컴포넌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파악하시고, 실제 네트워크를 세팅하실 때,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하실 때, 이 채널에 관한 개념을 잘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다큐멘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패브릭의 네트워크 멤버들 사이에 서브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브넷이 이제 하이 네트워크겠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패브릭 네트워크 피어가 10개, 20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피어 A랑 B만 쉐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싶다. A랑 B만 쉐어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체인 코드가 있고, 또 A랑 B만 특정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을 쉐어하고 싶다. 이럴 때 A랑 B랑만의 채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멤버들끼리, 특정 피어 멤버들, 피어 유저도 되겠죠. 또는 오르가니제이션 일이만 이제 레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유 또는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채널 가가 있고 채널 나가 있으면, 채널 가에 있는 피어들은 채널 나에 있는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채널 가에 있는 체인 코드도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채널의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채널에 피어 A가 채널 가, 나 둘 다 가입되어 있으며 피어 A는 둘 다 접근 가능.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그죠? 멀티 채널에 이제 피어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해당 피어는 이제 그 둘 채널에 있는 모든 레저와 스마트 컨트랙트, 체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피어는 좀 더 강력해지겠죠, 그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채널링을 할 때 이제 피어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쉐어할 건가,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단체들끼리는 이 단체랑 저 단체는 데이터를 쉐어하기 싫은데, 분명히 두 단체 가운데에서 세틀먼트, 결제 같은 걸 해줘야 되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서드 파티가. 그러니까 그 해당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채널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특정 단체는 이 채널에만, 다른 단체는 저 채널에만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정보를 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마찬가지 채널이 어떻게 식별되느냐. 채널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MSP,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채널을 처음에 생성할 때 채널 관련 트랜잭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기에 속한 오르가니제이션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되죠. 이제 물론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설정을 기반으로 서로 인식할 때는 이 MSP에 있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PKI 인증서를 기반으로 특정 채널에 어떤 피어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게 되겠죠. 채널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채널별로 블록체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채널이 시작할 때, 채널을 만들 때 제네시스 블락에 해당 채널의 채널 정보를 기입하는 채널 정보가 있는 트랜잭션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튜토리얼에 나와 있지만 이제 config tx gen 이걸 통해서 이제 채널에 관련 정보를 tx에 적어서 제네시스 블락에 처음에 이 정보를 넣고 시작을 하면 이제 채널이 딱 시작되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각 피어들이 이 블락 정보를 가지고 채널에 조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에 여러 가지 피어가 있는데 채널에서 피어들이 정보를 블락을 공유할 때 피어들 중에는 리더 피어라는 애가 있어요. 리더 피어가 있고 앵커링 피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리더 피어가 이제 오더러와 연결되어서 오더러와 접촉해서 연결해서 블록을 가져오는 애예요. 가장 먼저 특정 채널에 뭐 이제 피어 A, B, C가 있는데 이 피어 A, B, C가 동시에 다 오더러한테 블락을 받아오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A, B, C 중에 대장이 있어요. 반장이 있어서 이 반장 피어가 오더러와 처음 연결해서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록을 리더 피어가 다른 피어들한테 전달을 땅땅땅 해주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 피어들이 같은 블락을 가지게 되고 그 블락을 각자 밸리데이팅을 하게 되겠죠. 앵커링 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하고는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P2P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분산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처음에 자기가 그냥 딸랑 켰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걔 뭐 IP가 뭔지 또 인터넷 주소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애들이 보통 필요해요. 이 피어를 바로 패브릭에서는 앵커링 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앵커링 피어들은 뭐 비즈니스 로직하고는 큰 연관 없이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있는 피어들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서로 다른 뭐 채널들에 있는 앵커링 피어들은 서로 너 채널에는 누가 있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정보들을 공유한다. 이 정도가 이제 채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채널의 데이터는 접근할 수 없어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 피어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요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 컴포넌트들이 다 이제 한 채널 안에 있어가지고 트랜잭션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피어만 떼서 놓고 보면은 요 피어가 이제 채널 하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 하나에 있고 그 채널 하나에 있다는 게 이 L1, 레저 1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리고 이 레저 1에 이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 1이 데이터를 썼을 때 레저 1에 반영되게 되겠죠. 요 그림을 보면은 특정 피어가 채널 2개에 가입되어 있는 걸 나타내주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결국 이렇게 투명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채널 하나가 있는 거겠죠. 채널 1 그리고 요게 하나가 더 복사돼서 이쪽으로 또 채널 2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피어가 있어서 여기에 다른 피어 2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기에는 피어 3가 있다. 그리고 이 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들고 있느냐? 이 피어는 이제 뭐랄까? 여기에는 이제 얘는 채널 1에 있으니까 L1만 딱 들고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피어 같은 경우에는 L2를 들고 있게 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설치하면은 들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S1을 들고 있게 되겠죠.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별로 레저가 따로 관리된다. 그리고 이 P1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L1, L2를 둘 다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채널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또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 중에 하나는 지금 피어 1이 여러 가지의 체인 코드와 레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서로 체인 코드끼리 서로 이제 호출하고 서로 데이터를 같이 뭐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같은 채널 안에 있는 체인 코드들은 서로 뭐 알고 있으면
체인 코드 이름하고 버전하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서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L2 채널에 있는 S1, S2는 서로 읽고 쓰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드, 쿼리, 인보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다 할 수가 있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채널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L1과 L2는 서로 지금 다른 채널에 있고 여기 L1에 있는 S1하고 L2에 있는 S1은 다른 체인 코드예요. 얘네는 서로 호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서로 읽을 수는 있어요. 이 P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 코드를 통해서 이 값을 읽을 수 있는데 값을 변화시키는 거는 안 된다가 될 것 같아요. 아예 사실 레저별로 블락이 따로 생성되기 때문에 쓰기를 했을 때에는 그 블락 자체의 어떤 그 단위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쓰기를 막아 넣은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이 S1과 이 S1은 아예 다른 체인 코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P1은 서로 지금 체인 코드 레저를 읽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체인 코드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로스 채널링으로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P2 같은 경우에는 L2의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겠죠. L2에 있는 뭐 체인 코드를 통해서 읽고 싶다 하더라도 체인 코드가 P2는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3도 LON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는 P1만 양쪽 레저와 양쪽 체인 코드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을 수는 있다. 하지만 크로스잉을 해서 S1에서 여기 L1의 체인 코드를 통해서 이쪽에다 쓰기를 할 수는 없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번 그림을 보면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제 오더링 서비스와 피어를 통해서 블락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되고 지금 여기 사각형은 이게 블락인데 이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이 같은 채널에 있는 블락이죠, 그죠? 파란색끼리 같은 채널, 주황색이 같은 채널, 연두색이 같은 채널, 여기 격자 무늬가 또 같은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어가 자기 가입된 채널에 속한 블락을 차례대로 쌓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SDK에서 피어한테 인도싱을 받고 오더링 서비스로 넘기면 오더링 서비스가 이제 이 중에서 리더 피어로 넘기겠죠? 리더 피어가 여러 가지 피어들한테 블락을 넘기는데 이때 자기 채널에 관련된 자기가 가입된 채널에 관련된 블락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게 된다는 거를 지금 보시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이해하면은 이제 채널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피어가 레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레저는 채널별로 관리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 있는 체인 코드는 만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호출할 수 없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특정 채널에 있는 체인 코드에서 다른 채널에 있는 체인 코드는 읽기만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